절반의 성공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술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예. 플래그십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한 거거든요. 끌어서 내려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라고 한 거였는데 정말 그걸 했어요. 라데온이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가 나오려면 이런 게 3번은 가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사람들 선입견이 안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K벤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70급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네. 이 70급 그래픽 카드가 이제 평균 100만 원대가 됐죠. 그렇죠. 예. 70대면은 사람들이 그냥 돈 조금 더 투자하면 살 수 있었던 그런 가격대 그래픽 카드였는데 이제 100만 원대가 된 이유, 그리고 이 100만 원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격대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80급이나 90급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100만 원이 넘어간 지는 꽤 오래전이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는 70급 그래픽카드까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9070, 그다음에 5070 같이 엮어서 70급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이 70급 그래픽 카드의 원인이 뭔가요? 뭐 엔비디아도 가격을 올리고 어디도 가격을 올리고 뭐 별의별 이유가 많지만 일단은 100만 원을 찍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심한 변화가 있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역시 환율이었어요. 영향이 가장 크다. 예. 이 시점에서 환율 얘기하면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 급등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변화고 맞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의 원인이 있어요.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정확한 원인이에요. 환율을 적용해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3070으로 계산하면 대충 2020년에서 202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0년 혹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네. 2025년까지 네. 4년에서 5년 동안 환율이 어떻게 변했나. 네. 그래서 유로가 환율이 변한 걸 봤더니 네. 2020년에 1달러당 0.82 유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0.92 유로예요. 그러니까 대략 13% 올랐어요. 그러네요. N달러 네. 환율 1달러당 100엔 100엔. 지금은 150엔 50% 올라갔어? 50%가 올라가죠. 우와. 왜 여기는 난리잖아요. 지금 엔화가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중국 원화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비 2025년이 1달러당 6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7.2원이에요. 여기도 20% 올랐어요. 여기도 20%네요. 네. 대만 네. 기준으로 보면 대충 보니까 2020년에 1달러당 28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33원이에요. 주요 경제권의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최소 20% 폭락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MSRP는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가 오른 게 돼버리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걔네들도 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최소 15%에서 20%,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도 그래픽카드 가격 비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픽카드 비싼 거죠. 똑같이 느끼는구나.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변했나? 2020년에 우리가 1120원이었어요. 가장 낮을 때가. 대략 25%. 저희도 만만치 않네요. 작년 12월에 계엄 사태 이전으로 보면은 딱 20%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격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네. 23년 4월 4070이 출시됐을 때 네. 1270원이니까 네. 단순 계산만 했을 때 5070이 83만 원이에요. 83만 원. 네, 근데 이거 얼추 맞아요. 왜냐하면 4070 나왔을 때 대략 8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네. 그랬으니까. 그리고 5070 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을 1270원으로 때려서 봤을 때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4070 Ti가 대략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3070 시절인 1120원을 때려보니까 현재 5070 가격이 72만 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5070 Ti 같은 경우에는 104만 원.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맞아요. 네, 환율이 진짜 네. 여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요 경제권 국가가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로 책정된 그래픽카드 가격이 네. 최소 15%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가 그쵸, 일본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른 효과가 발생을 했고 네. 그래서 이 5070급 그래픽카드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뭐냐? 달러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변화를 했다. 만약에 제가 미국 시민이라면은 이 그래픽 카드 오른 게 체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죠. 왜냐면 나도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 아, 그쵸.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달러 가치의 변화는 물가 상승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나? 2020년에서 2025년 대비. 2020년 대비 2025년 미국 물가 상승률 누적 22%. 오. 엄청나네, 진짜. 미국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네네. 네, 체감하실 수 있죠. 저도 1월에 갔다 왔잖아요. CES 때문에. 네.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 햄버거 세트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기본이 20달러예요. 우와. 근데 그때 1,500원이 넘어갔잖아요. 네.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유튜브 그 미국 여행 가신 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미국 물가 장난 아니라고 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분들도. 그게 아까 제가 미국 물가 오른 게 22년, 23년에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23년에 뭐 나왔죠? 4070. 그러니까 MSRP가 499에서 599로 오른 거예요. 아. 물가가 20% 올랐으니까. 그거 올랐으니까. 네. 근데 지포스 5070이 MSRP 기준으로 이번에 안 올랐어요. 네, 동결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3070 기준으로는 한 번만 올랐어요. 네. 100달러. 네. 그러면은 이건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MSRP 기준으로는 걔네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거기 계시면서 사시는 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지만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여기도 한 번 오르긴 했는데 최소한 이번에는 4070에서 5070으로 MSRP는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RP 말고의 가격은 잠깐 제외하고 네. 우리 기준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나요? 20% 오른 거 맞나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40%가 오른 거죠. 물가까지 해가지고. 3070 기준으로 봤어요. 아, 그쵸. 예. 환율이 25%가 올랐으니까 네. 일단은 가격이 25%가 오른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3070 대비 4070, 5070으로 오면서 MSRP가 20% 한 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플러스 25%니까 45%가 오른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네요. 3070 가격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건 60만 원이잖아, 우리는. 그치. 60만 원에 40% 해봐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4070 대비로는 15%가량 오른 거고. 그렇죠. 3070 대비로는 45%가 오른 셈이 된 거죠, 우리 입장에.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는 가격하고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MSRP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뻥 MSRP가 나오잖아요. 아, 그쵸. 네. 예. 3070 같은 경우에는 MSRP가 1999불인데 네. 기본적으로 아수스나 MSI나 판매제는 기본 오피셜 스토어 가격이 지금 2,700달러, 2,800달러 막 이러고 있고 네. 어디는 뭐 3,000 몇백 달러 이러고 있고 5090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판매하는 가격이 MSRP의 거의 2배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MSRP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과연 진짜?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MSRP가 뻥이다 라는 얘기도 하시고 네. 한쪽에서는 그래픽카드 제조사나 유통가에서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근데 제가 그걸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게 맞는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실제로 제조사 얘기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미치겠다 그래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제조해서 먹는 마진이 계속 깎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비싸게 칩을 넘긴다. 이런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칩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MSI나 아수스나 이런 그래픽카드 제조사들과 오래전부터 리레이션십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 거 많이 팔아서 마진 많이 망겨먹어. 경쟁사 거 팔아봤자 걔네 거 좋지도 않고 그거 많이 안 팔리고 걔네들 마진도 안 주잖아. 딜 아닌 딜을 해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MSRP는 높게 설정해 놓고 칩 가격을 낮게 공급하면은 그래픽카드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격을 열심히 까대면서 누구를 죽여? 경쟁사. 라디오를 죽이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네. 정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네. MSRP는 안 올리는데 계속 뭘 올려요? 칩 가격을 칩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제조사들에게 받는 칩 가격을. 그러면 뭐가 줄어요? 마진이 줄죠. 마진이 주는 거죠. 일정한 수준을 넘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픽카드 가격 올려야죠. 그래서 3090 다 올렸잖아. 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네.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담당자들과 이야기하는 칼럼니스트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쪽에. 네네. 뉴스 나오면 제 얘기는 다 똑같아요. 칩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네. 엔비디아와 MSRP와 상관없이 제조사들에게 너무 많이 삥 들어간다. 칩 가격 계속 올린다. 공급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제가 취재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네. 그게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어, 나도. 왜냐하면 한쪽 얘기만 들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라데온 제조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마진이 안 좋대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라데온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제조사 입장에서. 그래서 종류도 별로 안 나오고 막. 생산도 많이 안 하고. 엔비디아를 팔아서 하는 게 많이 팔기도 하고, 마진도 많이 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점점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진을. 근데 그게 이번에 9070이랑 차이가 없대. 네. 그래서 9070을 잘 나가면 생산을 더 해볼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제조사들 중에서. 이게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MSRP와 상관없이 칩 가격을 계속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거를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우리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9070은 어쨌든 판매량으로 대박을 쳤잖아요. 네네. 여기서 가장 속 끓는 데가 MSI야. 그렇죠.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데 활로는 하나는 또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MSI가 AMD의 칩 주세물이 만들게 그러면 AMD가 칩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AMD가 9070X 생산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로 두 개 분리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래픽카드 많이 만드는 애들한테 칩 많이 줄 거야. AMD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네, 선언을 해버렸죠. 모자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MSI가 칩 주세 우리도 만들게 그러면 주겠냐고 거기다가. 세컨드 티어도 아니고 서드 티어도 아니고 나가리 한 번은 갑질을 하겠지. 니들 한번 조도 한번 대봐. 씨. 니들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지. 우리 7000 저거 할 때 그따구로 했지. 니들 한번 당해봐.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야. 그쵸. 네. 또 다른 가격 상승 원인이 있을까요? 독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는데 네. 독점 플러스 편승. AMD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편승하잖아요. 네. 거기 쫓아가잖아요. 네. 그 시류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AMD가 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쟤네를 잡아오는 전략이 아니라 그쵸. 쟤네가 가격을 올리면 우리가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게 내놓으면 우리 마진도 많을 것이다. 맞아요. 가 지금까지의 전략이잖아요. 네. 이것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데 고착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죠, 거꾸로. 그렇죠. 네. 물론 이번에 9070 XT는 전략이 살짝 다르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편승 전략인데 살짝 달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얘기할게요. 70급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요번 나온 거 어떻게 보세요? 70급 그래픽카드들?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일단은 네. 우리가 달러권과 비달러권을 나눠서 봤으니까 네. 달러권과 비달러권을 나눠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월드와이드를 평가를 할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네, 양쪽이. 느낌이 다르죠. 일단 달러권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올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죽겠는데 그래픽카드 가격 안 오르니까 참 좋네요. 이랬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더 비싸.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성능은 그대로고. 음. 그러니까 성능은 그대로고 실제
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더 비싸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다르지 않아요. 네. B달러 거는 그 체감 정도가 더 심하죠. 그렇죠. 인상은 인상대로 되고 성능은 그대로고 도대체 바뀐 건 없고 40%씩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3070 기준으로는 40%, 네. 4070 기준으로는 거의 15%가 올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권이나 B달러권이나 역대 최악의 70급 그래픽 카드라는 건 변화가 없지만 달러권과 B달러권의 체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서의 차이는 좀 있지 않나. 지난 5090 평가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4070 슈퍼에 비해서 5%도 안 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네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쿠다코어 수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쿠다코어 수가 차이가 없었어요. 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쿠다코어 수는 이미 당시에 이미 나왔으니까. 이미 5090 발표 때 5070도 그 정도가 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일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네. 4070 슈퍼와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 없을 거야. 도대체 4090급이라고 거기다가 황 회장이 말이 맞다고 얘기한 사람은 도대체 거야. 그 사람들은. 그쵸. 지금은 없어. 못 찾겠어 그런 거. 네, 없어요. 이제 메인스트림이 요번에 이제 70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이제 60 시리즈잖아요. 60 시리즈는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가장 저렴한 제품이 45만 원 정도거든요. 4060이. 4060이. 네. 그 4060 Ti가 한 66만 원 정도. 네. 5060은 기본적으로 5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가격 저렴한 제품이. 아. 예. 현재보다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더 오를 것 같고. 네. 10만 원. 최하 제품이 50몇만 원. 10만 원 더 올라서. 예. 네. 왜냐면 제가 다 물어봤어요. 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나? 다 물어봤어요. 5060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50만 원을 넘어. 모든 제품. 예. 다 그래요. 근데 이제 60급은 네. 좀 70급하고 달라요. 음. 이게 달라서 네. 60급은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시장 전체가 붕괴하거든요. 너무 대중적으로 많이 사는 제품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을 100%라고 보면 네. 70, 80, 90급의 TI 포함한 네. 전체보다 네. 60이 더 커요. 아, 그래서 찔끔찔끔 올리는 거예요. 찔끔찔끔. 그래서 50만 원 초반 최하 제품이 네. AMD 70급 그래픽 카드. 이거 지금 AMD 9070 XT 9070이 나왔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떤가요? 현재 독점을 깰 수 있는 구원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엔비디아의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동업자로 볼 것이냐, 네.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까지 AMD가 보인 행보는 기본적으로 동업자 구도였잖아요. 그쵸. 네. 뒤에서 졸졸 또 쫓아다니면서 네. 콩고물 얻어먹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하는 걸로 버텨왔잖아요. 오랜 네네네네. 시간 동안.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살짝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AMD는 플래그십 경쟁을 포기해야 된다. 맞아요. 꾸준히 얘기하셨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2년 전 이상에서 얘기했거든요. 저희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플래그십 경쟁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AMD가 플래그십을 포기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라인업을 다 정리해버려서 어쨌든 살릴 수 있는 것만 딱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제품의 여론은 좋아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일단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9070 XT가 이게 사실상 80급 칩이잖아. 맞아요. 칩이 한 단계 더 위라고 들었어요. 이게 칩 크기도 더 크고요. 네. 트랜지스터 수도 80급이에요. 기존 이름으로 따지면 9800XT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AMD 입장에서는 그래서 걔 9800XT가 5070하고 다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80급이 5070과 비슷비슷하다고? 또 이렇게 만들었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70급으로 내린 그러니까 거죠. 70급을 내린 거죠. 근데 전에는 못 내렸어요. 왜
아, 플래그부터 출시를 해야 되니까. 아, 그쵸. 플래그십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플래그를 포기한다고 했잖아. 예, 예. 그러니까 플래그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버린 거지. 예. 하나만 만들어. 대신 많이 만들어. 아, 그러면은 박리담회잖아요. 네. 싸죠. 싸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요. 예. 그 전략인데. 그 전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략이 변했어요. 예. 그래서 성공한 거지만 기술적으로는 그게 8금급 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절반의 성공이죠. 쉽게 얘기해.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예. 플래그십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한 거거든요. 끌어서 내려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라고 한 거였는데 정말 그걸 했어요. 라데온이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가 나오려면 이런 게 3번은 가야 돼요. 아, 한 번 가지고는 사람들 선입견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속 3연타를 쳐야 아 이제 AMD가 진짜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사로서의 응원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응원을 받으면 이제는 편승 전략이나 경쟁 전략이냐의 기로에서 이제는 이 전략을 바꾸겠죠. 경쟁하자. 경쟁전. 왜냐하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편승 전략을 한 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몸집이 너무 작으니까. 예. 우리 학교에 싸움장이 있는데 쟤랑 붙어봤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쟤랑 싸울 거야. 쟤네 무리에 들어가서 꼬봉짓을 할 거야. 보통 후자죠. 보통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AMD가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젠 체력을 키우고 뭐가 될 것 같거든. 3연타 홈런을 쳤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 이제 뭐 옥상으로 올라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3연타를 쳐야 돼. 이번에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9070 XT 관련된 거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아수스 광고를 찍어요. 네. 그래서 그때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AMD는 이번 9070으로 뭐 어떻게든 한번 했다고 치고, 그럼 인텔은 우리나라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 특히 아크요. 네. 어떤가 이거? 아크가 월드와이드로는 여전히 히트예요. 요번에 좀 반응이 있나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제가 이제 그 제조사를 통해서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한국 시장에 원래 배정한 아크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국으로 다 갖고 가요. 왜냐면 한국 안 팔리거든. 네, 근데 미국에 없어서 못 팔거든. 야,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리는데 니들은 왜 안 팔아? 근데 왜 안 팔리잖아요, 우리는. 네, 안 팔려요.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다. AMD도 공급 문제 있죠. 네. 9070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지금 뭐 솔직히 7600이나 여기도 안 좋아요. 공급이 네. 좋지가 않아요. 네. 아크도 공급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여기도 공급 진짜 안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네. 아크도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것 족족 다 없어져요. 오. 예, 그만큼 지금 아크도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월드와이드 존재감이 없어요. 네. 미국 시장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제가 아까 비달러권과 달러권으로 나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환율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다. 그렇죠. 비달러권에서. 네네. 걔를 다 20%씩 오른 거야. 미국 시장만 안 오른 거잖아. 그렇죠. 걔들은 싼 거야. 그게. 이런 249불이잖아. 이런 또 허점이 있구나. 걔는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249불. 미친 듯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가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인텔 내부가 너무 고무돼서 진짜요?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좋으니까 엔비디아가 바로 견제하잖아요. 5050 네. 뉴스 나왔죠. 5050 뉴스 나왔죠. 그게 아크 견제용이에요. 왜냐면 걔가 249불이거든. 네.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공급될까요? 5050이? 엔비디아가 아크를 견제해야 돼서 5050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월드와이드로 어차피 막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배틀메이지는 인텔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어요. 네. 한국 시장에서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그런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대신에 한 번 바뀌면 화끈하게 바뀌는 시장이에요. 이것이 이 메인스트림 60, 70, 50
이 경쟁에서 또 하나의 축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네. 예. 이게 어떻게 결과를 나올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하죠. 전체적인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역대급 최악의 그래픽카드 70급 뭐 변함이 없고요.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네. 4070 슈퍼와 5% 미만일 것이다. 네. 100만 원 넘을 것이다. 네. 예언 요즘 너무 잘 맞으시는데요. 요즘 확률이 높아요. 요즘 제가 확률이 높아요. 네. 뭐 엔비디아는 그렇고요. 이제 AMD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9070 ST가 대안으로서의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플래그십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전략이 가능한. 그렇겠죠. 어쨌든 플래그십을 포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라데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네. 그 긍정적이죠. 네. 대신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반의 성공.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돼요. 일정한 성과가 다음 라인업에도 계속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60 라인업도 그렇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예. 이제 AMD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고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편승하는 지점이 아니라 경쟁하는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려고 이제 하겠죠. 근데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텝으로 간다 그래도 5년, 6년은 가야 돼요. CPU도 그랬어요. 네. 거의 한 4세대, 5세대까지 와야지 이제 그때부터 그만큼 이제 시간이 뒤집어졌죠.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지금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뉴스에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뭐 20만 장 4월에 나온다. 네. 공급 문제 없다. 20만 장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20만 장 해결 안 돼요. 월드와이드로 생각하면 네. 적을 것 같은데요. 그거 4월 되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크가 뭐 한국 시장에서는 좀 안 그렇더라도 월드와이드 시장에서 60급을 좀 아크가 잘 방어하고 9070은 70급을 잘 요리하면 나눠서 이제 디펜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올해 내내 지속된다. 엔비디아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AMD와 그 아크가 메인스트림에서부터 치고 들어가서 야금야금 먹는데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거든요. 서로 진흙탕에서 싸우면 네. 조금 네.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메인스트림에서 AMD와 인텔이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이 분위기를 뒤집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회사 다 올해 최대 이슈는 공급이에요. 누가 먼저 네. 해결하는 누가 먼저 이걸 잘 해결하느냐. 네. 근데 셋 다 TSMC 4나노, 5나노야. TSMC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TSMC를 잘 그어 삶느냐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0 관련된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